배경화면 배경화면. 나그쌤 눈 째려보는 사진 배경화면 해놔. 보내줘. 아, 오케이 보여. 연대대 가는 짤. 네, 카톡 그거 보면 핸드폰 안 만지게 돼. 잠깐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 이거 너네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질문만 싹 해보자. 오늘 그리고 절대값 마무리 다 할 거예요. 오늘 싹 다 할 거예요. 여태까지 비워놨던 절대값 싹 다 마무리 할 거고 부등식에서 조금 남아있었던 거 다 할 건데 일단 지난 시간에 냈던 숙제 이제 또 아니 숙제 뭐 숙제 있었어? 여러 가지 보는 게 나왔었나? 있었니? 숙제 없었는데? 뭐였어 우리? 숙제 있었어? 없잖아요. 쌤 저번에 숙제 안 내. 그래서 너 숙제했어? 숙제 뭐 있어? 근데 혼자 했어. 씨발 유나 봐 질문하잖아 지금. 전유나는 수업 잔인히 다 풀었어요. 맞아요. 숙제가 아니에요. 예습인가? 네. 유나 그래서 질문 뭐라고? 와 했어. 했잖아 그거. 오. 어디서 나머지 학기를 안 했어. 아니 그래도 쌤이 해버렸던 거 다 해왔어요. 잠깐만 우리 진짜로 했어? 저 인수분부터 2차 학기까지 근데 실전은 했어는 좀 아닌데. 환장했지. 자 일단 31번 봅시다. 아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뭔가가 항상 성립하세요라고 하고 있다, 그렇지? 자, 어떤 2차 분식이 항상 성립하래. 우리가 분명히 어떠한 2차 분식에 대해서 해가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해가 1부터 3까지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2차 부등식이 만약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c가 0보다 작습니다 라고 나와 있다면 우리 분명히 저 해를 가지고 뭐 만들어 갈 수 있어. 식을 완성을 하러 갈 수 있잖아. 기억나죠? 해 누구? 부등식에서의 해의 그 경계는 누구랑 똑같다 그랬어? 방정식에서의 근과 똑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성질을 이용하면은 a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 마이너스 4 C라고 하는 녀석 이거 왜 C야? B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 누구? 그렇지 3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잖아. 그쵸? 기억나요? 이게 지난 시간 내용이었어.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해 부등식에서 제일 평범한 일반적인 해는 어떤 식이냐면 지금처럼 어떤 두 값을 기준으로 사익범위 혹은 바깥범위라고 나올 때 그때 이제 평범한 해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항상 성립합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해는 뭔데? 해를 얘기를 해주면 모든 실수예요. 해가 어때?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는 몇 가지 경우들을 섞어가지고 뭐라 불렀었냐면 특수한 해라고 불렀고 해가 독특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했어? 함수로 해석합시다라고 했거든. 방정식에 있는 그 근과 계수의 관계나 근의 공식 등등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하러 가는 거라고? 얘를 함수로 해석해야지.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2차 함수가 여기에 있는 이 x축보다 위에 있으세요. 언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언제나 항상. 어디서 바뀌냐? 여기서 바뀌었지. 됐니? 그래서 어떻게 돼?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기 위해서는 누가? 최고차의 개수인 n-1이 뭐가 되어야 합니다?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동시에 뭐도 만족해야 돼?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판별식을 써주면 n-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n-1 얘가 어떻게 되지요? 0보다 작아야 돼. 그렇지. 안 만나니까 만나는 점의 개수가 없으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였잖아. 그래서 이제 풀어주면은 얘는 만족해야 돼. 누구를? m은 1보다 크세요. 얘도 만족해야 돼. 누구를? m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m 플러스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4 가 0보다 작으세요. 인쇄대 1, 4, 마마 x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으세요. 그래서 이것도만 왜 x가 됐냐 갑자기? m은 1보다 크고 4보다 작으세요. 얘가 만족하고 얘도 동시에 만족하려면 결국 m은 1보다 크고 4보다 작으세요. 이게 답이야. 근데 여기서 유나 답이 좀 이상하지? 답 하나 더 있지? 답 범위 보면 m이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라고 돼 있을 거야. 자, 그거는 뭐냐면
얘를 나중에 너희들이 이 문제는 조금 말이 없어가지고 아쉽긴 한데 앞에 부등식 누구가 항상 성립하세요라는 문제가 있고 그 앞에 어떤 말을 하나 붙여두냐면 2차 부등식이 어쩌고저쩌고가 항상 성립합니다라는 문제가 있어. 그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알겠어? 2차라는 말이 붙어있는 것과 그냥 부등식의 차이. 뭔지 알겠어? 2차 부등식은 m의 값이 최고차의 개수가 1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2차여야 하는데 m이 1이면 2차가 안 되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부등식이라는 얘기지. 네. 그럼 그냥 부등식이면 m이 1이 되어도 됩니다, 안 됩니다? 되어도 됩니다. 만약에 이게 항상 성립만 한다면. 그래서 지금 너희가 m-1이 0보다 크다라고 한 거는 첫 번째 어떤 경우? m이 1이 아닐 때 그때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는 누구? 하나 더 m이 1일 때 혹시 성립하지 않는지 찾아봐야지. 자, m에다가 1 넣어봐.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3은 0보다 크다. 어때? 참이야 거짓이야? 참. 그 말은 m이 1이 되면 x가 없어졌네. x가 없다는 말. x에 1 넣어봐. 3은 0보다 크다. x에다가 2 넣어봐. 3은 0보다 크다. x에다 100 넣어봐. 3은 0보다 크다. x에 뭘 넣더라도 무조건 참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답은 요거 하나 더 붙어 있을 거예요. m이 1보다 크고 낮고 4보다 작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잘 기억해둬. 지금처럼 뭐요? 지금 필수예제 11번도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마찬가지. 필수예제 앞으로 뒤로 돌아가서 뭐 33번처럼 항상 위에 있습니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그 외에 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부등식인데 해는 x는 1이다. 또는 부등식인데 x는 3을 제외한 모든 실수다 하면서 좀 해가 이상하게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함수로 해석을 합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2차 부등식 내용이에요. 알았어? 수사 판정은 조용히 좀. 그니까 핵 조용해. 아까도 이렇게 조용해. 질문 다 했는데. 질문 뭐? 질문 몇 몇 명? 번이에요? 몇 페이지 몇 번이에요? 270. 네? 오! 270. 175 있네. 역시 수학의 아버지. 아 우리 벌써 아니 이게 애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애들이 가면 갈수록 다 뭐가 만 왜 4단원 배우는 줄 알았는데 7단원이지. 3단원에 4단원. 4단원? 아 그래 하나 늘어났네.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부등식이 마무리된 거고. 자 그래서 너희가 수학 상 내용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함수 방정식 부등식. 지금 이제 현재 예비고 2 학생들을 내가 데리고 수학 상과 수학 하를 여전 정리를 하고 있어. 평내도 마찬가지고 독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이제 수학 1 수업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수학 2나 확통 수업은 이렇게 들어갈 거야. 혹은 그 중에 저기 평내 같은 경우는 기하까지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서 기하 특강도 하는데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제 수업이 들어갈 거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수학 상하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될 거야 라는 걸 얘기해주면 이제서야 아 하고 있어. 근데 있잖아 너희들이 현재 내가 지금 너희들 자물쇠 반을 뭐 얘기를 하는데 자물쇠뿐만 아니라 뭐 정규반을 듣더라도 마찬가지고 이번 교육 방학을 내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너희들의 마인드는 아직 중학생이야. 근데 고등학교를 한번 가보잖아. 진짜 차원이 달라. 학교 시험 자체가 차원이 달라. 뭐 가끔씩 학교 선생님들이 또라이인지 모르겠는데 학교 시험이 1등급 거트라인에 80점 이러고 있어. 너희들 중학교에 그런 성적 한 번이라도 본 적 없지? 진짜 단 한 번도 본 적 없지? 80점이 1등이고요. 1등급 커트라인에 80점, 전교 1등이 76점 이런 거 볼 적 있냐? 학교 시험이 실제 그래. 고등학교는 그래. 왜냐면 지금 중학생은 사실 등급제를 가지고 매겨가지고 이게 누적돼서 대학교를 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학교 선생님들 자체적으로 이제 본인들 마음이 학생들의 순위를 매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약해. 근데 고등학교는 어떻게 해서든 애들 점수를 떨어뜨려가지고 등수를 매겨야 돼. 그래서 내가 말했지. 전국적으로 너희들의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국에 몇 명이 없다고? 3명. 엄마, 아빠, 그리고 나.
학교생들은 점수를 떨어뜨리려고 하느냐? 물론 평소 말고 시험 때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난이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독서고가 물론 요번 시험을 보면은 난이도 조절 실패했어. 1등급 커트랭 99점, 2등급 커트랭 97점. 이렇게 기말. 그 말은 한 개의 실수하면 그냥 2등급, 3등급을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야. 내가 가르쳤던 학생도 하나 이제 수학 잘해가지고 평소에도 계속 모의고사 숙제를 내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걔도 평소에 계속 모의고사 준비하고 구리큐임이었기는 한데 거기에서 자물쇠도 준비해서 수학 원까지 선생님 나갔고 했던 애야. 근데 실수 하나 해서 틀렸어. 3등급 떴어. 너무 아깝지 않나? 학교 시험은 그래요. 이제부터는 그래. 난이도 조절 실패해서 진짜 잘하고 평소에 1, 2등 하던 애가 실수 하나 했다고 전교 등수 순위권 100위까지 싹 밀려버리거나 100위까지 한 30위까지 밀려버리거나 아니면은 진짜 중학교 때는 날고 기었던 학생인데 고등학교 가서 완전 박살을 난 거야. 동아고에 재작년인가 재재작년인가 그때 동아고에 내신 점수 197점짜리가 동아고를 갔어. 걔 학교 가서 몇 등급 나왔게? 4, 5등급? 5등급, 6등급 나왔어. 그게 고등학교의 현실이에요. 중학교 시험이 중학교 때 실력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이야. 고등학교 가면은 진짜 결국인 애들이 뒤늦게 드러난 애들이 많아. 지금 나만 해도 봐봐. 성적 많이 올랐다 그랬잖아. 그럼 그에 반면 떨어진 애들도 있다는 얘기잖아. 나 같은 애들이 지금 요즘 세상에는 없겠니? 있겠지 당연히. 그러면은 점수 쭉쭉쭉 올라올 때 그러면 잘했던 애들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물론 이제 학교빨도 있긴 하겠지. 여기 금곡중 아니야? 금곡중? 금곡중 알아? 금곡중 같은 경우에 좀 성적이 많이 안 좋은 학교잖아. 거기에 전교 1등들 이제 막 수석으로 차석으로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은 거기 가서 몇 등급 받게? 잘하면 3등급, 못하면 5등급. 금곡고 전교 1등이 모의고사 보면은 모의고사 등급 몇 등급 나오게? 4등급 나오면 4등급. 전교 1등이. 뭐 평범한 독서고 이런 애들 1등급은 그래도 1등급 나온 애들 꽤 있어. 일반고는. 갑자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만큼 아무튼 너희들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고등학교 때의 성적은 또 별개야. 중학교 거랑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겨울방학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 날 거야. 그래서 이제 중학교 마인드 벗어나라고. 알겠지? 그게 이번 겨울방학 때 할 일이야 사실. 지금 보면은 막 부등식 나 하나도 기억 못해 헤헤 이러고 있잖아요. 다음 학기 가봐. 너네들 눈에서 피는 소리 나. 와 내가 이러려고 수업 들었나? 와 내가 이러려고 들었나? 진짜 저희가 누구 괴로워하는 애들 진짜 많아. 그나마 이제 학기 중으로 넘어가면 내가 이런 잔소리를 안 해도 애들이 하는 애들이 점점 생겨나기는 한데 그런 애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내가 계속 잔소리를 한 거야. 동민 씨? 이동민 씨? 자냐? 놈아. 쌤 근데 만약에 그 1월달에 들어온다는 얘기 좀 어떡해요? 1월달에? 1월달에 들어온다고 하면 들어와야지. 자물쇠로? 자물쇠는 힘들걸? 정규반은 가능하겠지. 네? 친구? 네. 누구? 모르겠다. 여기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나는 평내 쪽 팀장이다 보니까 평내 쪽 시간표는 내가 거의 구성하고 교재도 내가 짜고 학교 분석도 내가 위주로 내 주도로 돌아가는데 여기는 내가 팀장은 아니라서 내 주도는 아니야. 왜 팀장이 누구예요? 여기는 권영 이제 쌤 아니야? 권영 쌤이 전담하는 또 있다고 보면 돼. 원장 쌤이랑 그래서 두 분이서 거의 다 이것저것 총괄하고 있어가지고 나는 이제 평내에서 그냥 지원 나와주는 개념, 출석 나와주는 개념. 거기서는 이제 내가 쌤들 다 짜고 막 이러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개념이라고. 나는 내가 용병? 뭐 이제 덕석 팀 입장에서 보면 용병이지. 출근 개념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석 달 동안 여기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쉰 날이 없잖아. 돌아가실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이게 방학 때 이제 내 시간 자체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월, 화, 수, 목, 금, 일 돌아가고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에 쉴 수 있네요. 토요일 오후 1시까지? 네. 큰 늦잠 자는 거지. 어제 내가 너네들 방학 교재 만든다고 자물쇠 교재랑 다른 학년 특강 교재 만든다고 아침 9시에 잤어. 크리스마스 날 말했나 아까 13시간 동안 카페에 틀어박혀가지고 저기 평내 영어과 팀장이랑 둘이 틀어박혀가지고 둘 다 교재 쌤은 만들고. 여자친구 없으세요? 여자친구? 비쌤도 하고 있으시네. 있다. 비쌤도 있으시네.
그래서 내가 괴로우니까 조용히 하세요. 아 필쌤도 있는데 왜? 아 고대 생각. 너 무슨 밀렸다. 근데 몰라, 나는 근데 지금 내가 여자친구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잘했다 좋아요. 아무튼 시간도 적당히 지나고 잠깐 쉬었답시다. 그러니까 20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절대값을 가지고 함수로 넘어가지 않으면 금방 끝나. 자, 너희들 얘들 한번 생각해봐. 절대값 A의 의미가 뭐게? 그 0에서부터 뭐 시작? 오, 그렇지. 안 들어? 어리. 가면 돼. 절대값의 정의 자체는 중학교 때 배웠던 정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원점에서부터. 그렇죠.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조용히 이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얘기한다, 그렇지? 그게 바로 절대값을 의미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만약에 절대값의 3입니다라고 하면 3이고요. 절대값의 마이너스 3입니다라고 해서 3이라고 쉽게 풀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요약해가지고 어떻게 배우냐면 절대값의 A라고 하는 녀석은 A가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A가 됩니다라고 하는 건데 양수로 만드세요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양수면은 그대로 끄집어내고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붙일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양수로 만들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애들이 뭐라 해야 되지? 되게 헷갈려해. 양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부호가 양수면 그대로 꺼내는 거고 부호가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야. 알겠죠? 마이너스 절대값 A예요? 뭐 개소리요. 뭐라고? 네? 마이너스 절대값 A? 네. 이게 어떻게 되냐고? 그럼 얘는 음수로 만드는 건데 음수로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일단 절대값만 보면 얘가 양수면 그냥 끄집어내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잖아. 그치? 음수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그러면 여기서 A가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되는데 A가 되는데요 하면은 애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아? 쌤 음수 만들어내는데 마이너스 어디 갔어요?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음수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고. 알겠지? 절대값은 어떤 놈이다? 양수면 그대로 절대값 이걸 풀어주는 거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절대값 이걸 풀어주는 거야. 왜? 갑자기 과탐 그거 언제예요? 청강 갑자기? 사회만 해요 마지막에.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그래? 광수한테 그래. 뭔가 왜 당신은 무서울 것 청소를 안 해요? 뭐야? 청소를 안 해주시는 거야? 여자면 좋겠다. 근데 사회쌤 과학쌤? 무섭. 과학쌤? 아니, 사회쌤이요. 사회쌤? 아까 봤어. 남자 여자예요. 남자라고. 아 머리에 왜 남자가 없어? 머리 엄청 반짝반짝거리. 약간 탈모야? 무스. 무스. 빛. 자, 아무튼 좀만 더 머리 하자. 아, 조용히 이제. 자, 이게 절대값을 풀어나가는 기본적인 방법이야. 그래서 절대값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는 어떻게 넘어가냐면 얘들아, 절대값 마이너스 3이에요 하면 이제 우리 3인 거 알지? 아까 했었지만, 그렇지? 절대값에 마이너스 2.1이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1. 그냥 양수 2.1이 나온 거 우리 알잖아. 그거는 뭐냐면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니까요. 근데 절대값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절대값 안에 A가 들어갈 거예요. A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스스로 가정을 해야지. 양수면은 이렇게 풀릴 거고 음수면은 이렇게 풀립니다. 두 가지를 모르니까 라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어떤 데로 이제 넘어가냐면 뭐 교재를 보지는 말고 오늘은 이제 가볍게 절대값 얘기만 하고 끝날 거야. 그래서 1차 방정식의 절대값이 처음 등장하고 그 절대값이 2차 방정식으로 이어졌다가 부등식으로 넘어갈 때 절대값을 계속 달고 가. 함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근데 나중에 너희들이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너희들이 대칭이동을 제대로 다 배우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특강을 할 거예요. 절대값 기호 특강 할 건데 딱 하루짜리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건데 일단 거기 넘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어디까지 계속 진행을 하냐면 방정식 부등식에서의 절대값에 대한 내용. 그때 항상 뭐가 등장하냐면 절대값 x-1은 2x 더하기 3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절대값의 x-1은 뭐예요? 3이에요 라는 얘기가 등장할 거야. 자 여기서 봐봐. 위에 거 한번 풀어봅시다. 얘를 풀어볼 거예요.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네. 너희들이 잘 기억해. 너 절대값을 만났어. 그러면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은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이 양수인가 음수인가 따져보기. 근데 그냥 저 방정식을 푸세요라고 하면 x의 법이 주어진 거나 안 주어진 거다? 안 주어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x-1이 양수인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 x-1이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 모르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분을 해줘봐. 그럼 여기서는 x가 누구보다 1보다 큰 상황이기는 한데 아무튼 이 방정식이 어떻게 식이 변형이 될 거야? x-1은 2x 플러스 3이요. 그래서 x 넘어가고 3 넘어가면은 x는 얼마임? 마이너스 4임. 이렇게 풀어주는 거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족하는 x 찾아봐. x는 얼마? x 얼마? 없지. 마이너스 4라고 하면 안 되지. 왜? 처음에 x가 1보다 크다면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야. 그러면 이 식이 나오는 것 자체는 x가 마이너스 4일 때 나오는 게 아니라 1보다 큰 경우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걸 식을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4인데 이 식 자체가 1보다 큰 상황에서만 나오니까 마이너스 4에서는 이 식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래서 얘는 해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x가 1보다 작다면 그러면 저 식이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를 붙여달라고 그랬죠. 음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얼마? 2x 플러스 3. 그러면 x 넘어가자. 3x네? x. 그럼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네? 얘를 뭘로? 3으로 나눠봐. 그럼 x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지. 그럼 밑에 거에서 이걸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지. 없기는 왜 없어? x는 1보다 작은 범위니까 음수도 표현을 하잖아요. 윙크하지 마세요. 됐죠? 그렇게 해를 찾아주는 거야. 절대값을 있잖아. 너희들이 처음에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의 식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너희들이 그 절대값 속에 있는 놈이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로 따로 나누어서 풀고 그때 부등식이면 부등식을, 방정식이면 방정식을 이제 식을 바꿔서 풀면 되는데 그때 처음에 내가 이런 경우 1번 경우, 2번 경우 나눴잖아. 그 경우에 있는 놈들만 해로 골라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일단 첫 번째 제일 기본적인 절대값 풀이. 그 다음 하나 더 있어. 절대값을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누구?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너희들이 이거 한번 풀어봐봐요. 절대값 x는 3입니다. 그럼 이게 중학교식 의미로 생각을 해봐. x라는 녀석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이에요. 그런 x는 누구 있어요? 설마 3이 있어요. 그럼 하나 더. x-1의 절대값이 얼마예요? 3이에요 하면서 옆에 절대값 반대편에 누구만 있는 경우, 수만 있는 경우에는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생각하면 더 쉬워. 그럼 얘는 결국 어떻게 풀면 되는데 x-1이라고 하는 놈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나올 수 있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x는 얼마? 4가 되거나 또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네.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됐니? 요 풀이와 요 풀이의 차이를 알겠어? 오른쪽이 식이야. 절대값 반대편은 식인 경우랑 절대값 반대편이 누구인 경우? 상수인 경우에서의 풀이가 너희들이 이제 좀 쉽게 풀 수 있는 풀이를 선택을 해주세요. 물론 내가 얘를 제일 기본적인 풀이라고 했지. 그래서 밑에 있는 식에서도 너희들이 그냥 어떻게 풀어버려도 되냐면 x-1이 절대값 속에 있으니까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라고 쪼개가지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x-1이 뭐임? 3임. 따라서 x는 뭐임? 4임.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얘는 해로 들어가겠네. 됐니? 됐죠? 두 번째, 얘 x가 1보다 작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제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끄집어내겠네? 근데 그게 얼마요? 3이요. 그러면 x는 얼마인데?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 마이너스 2는 1보다 작은 범위 안에 오케이 있다 그치? 그러니까 답은 얘가 하나 더. 그래서 얘 또는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요게 이제 절대값을 푸는 가장 기초적인 풀이 되는 거. 오케이? 두 번째는 뭐? 요렇게 반대편이 상수만 남아있을 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절대값을 풀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뭐? 뭐? 네? 뭐? 혼자 죽을 때 자, 그리고 나서 하나가 더 나와. 절대값이 두 개가 등장하는 거 있어요. 첫 번째, 절대값 x-1은 옆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자. 2x-는 것도. 자, 이제 절대값이 몇 개 등장을 했어? 두 개. 그러면 결국 너희들한테 절대값 기호는 있잖아. 절대값 기호가 들어간 채로 그 어떤 연산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덧셈도 못하고 뺄셈조차 못해. 곱셈 나눗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꼭 약속을 해줄게. 너희들이 헷갈리지 않으려면
절대값 기호는 양수로 만들어주는 기호가 아니라 양수로 만드세요라고 너희들한테 시키고 있는 기호야. 너희들은 절대값을 보자마자 뭐 해줘야 돼? 양수로 만들어야 돼. 절대값 기호를 풀어야 돼. 양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케이? 절대값 기호를 푸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값 들어갔네. 그럼 뭐 해야 된다? 절대값을 풀 생각을 해야 되는데 x의 범위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그럼 너희들이 스스로 그 범위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할 거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EX-1이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로 나눠지겠지. 맞나요? 얼마? 2분의 1을 기준으로 분명히 오른쪽과 왼쪽을 가지고 크다 작다를 가지고 양수 음수가 나눠지지. 또 하나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를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크다 작다가 나눠지게 되겠네? 맞니? 그럼 결국 구간은 몇 개로 쪼개지냐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와 2분의 1 사이 2분의 1보다 클 때라고 해서 3개로 쪼개져. 그래서 절대값 기호가 2개가 들어가면 너희들 어떻게 기호를 풀어주냐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각각 0대로 하는 거 사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와 2분의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얼마? 2분의 1보다 클 때. 이렇게 3개로 쪼갠 다음에 등호는 보통 크다 쪽에 붙여두죠. 오케이? 등호가 붙는 경우는 2분의 1이 됩니다라고 하면 얘가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니까 걔가 마이너스를 붙여도 마이너스 0일 거고 플러스를 붙여도 플러스 0일 거야. 똑같은 0이란 말이야. 아무데나 붙여도 상관없어서 등호는 보통 x가 크다 쪽에 그냥 붙여요. 그냥 편의상. 둘 다 붙이지 말고 다 빼먹으면 안 되고. 아무튼 이렇게 구간을 쪼개봤어. 얘들아. 그러면 다시 구간을 쪼갠 이유가 뭐라 그랬지? 범위 나눠서 이제 뭐 하려고? 그렇지, 절대값 비율을 풀어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어. 그럼 이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얘 음수겠네? 얘도 음수겠네? 둘 다 음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다, 그렇지? 그려놔서 얘 넘어가면 그럼 얼마인? x. 얘는 넘어가면 3. 근데 이 x가 3이다라는 얘기는 얘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지. 맞나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 탈락.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얘는 이제 뭘로 바뀌었어? 양수로 바뀌었네. 쟤는 어때? 아직까지 음수다, 그렇지?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x 플러스 2가 되어서 2x 넘어가면 3x, 2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따라서 x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면 그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와 2분의 1 사이에 있구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오케이 해로 포함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누구요? 절대값 다시 세 번째 경우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둘 다 양수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자? 역시 공간이 좀 좁다. 여기다 쓸게. 둘 다 그냥 절대값 기호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x 넘어가면 x, 마이너스 1 넘어가면 는 3. 그거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 있으니까 역시 얘도 해. 그래서 해는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값 풀어주는 거예요. 언제? 그냥 절대값 나오는 모든 문제. 방정식도 마찬가지, 부등식도 마찬가지. 알겠지? 네. 자, 이게 이제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절대값이고 사실 절대값 자체는 별다른 게 없어가지고 그냥 뭐 잠깐 따로 빼놓고 시간 좀 부족할 때, 시간이 좀 남을 때 그때 하려고 잠깐 다 뺐었던 거고 이제는 너희들 절대값 풀 수 있을 거야. 부등식도 역시 마찬가지야. 절대값이 들어가는 놈의 1차 부등식이든 2차 부등식은 전부 다 어떻게 푸는 거다? 걔가 양수인 범위, 분수인 범위로 나눠서 푸는 거예요. 근데 2차로 넘어가서 부등식이 되면 나중에 너희들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하면서 마이너스 3 하면서 나중에 너희들이 절대값을 이렇게 만나게 될 거야. 그때도 역시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놈의 범위를 살펴봐야겠네. 절대값 속에 들어간 게. 그치? 그치?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쪼개야 되지. 그때 뭐가 나와? 2차 부등식이 또 등장하겠네? 맞아? 그래서 첫 번째 제가 0보다 크려면 x는 인수분해주면 1, 3 마이너스니까 3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제가 절대값 비율을 풀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블라블라블라 시작할 거고 만약에 두 번째
x가 어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제가 사이범위니까 음수였겠다, 그치? 그치, 음수니까 저 절대값을 어떻게 풀어줘야 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블라블라블라 라고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만약에 제가 또 여기서 뭐 방정식이면은 방정식처럼 풀면 되는 거고 뭐 부등식이면은 부등식처럼 풀면 되는 거지. 알았지? 그때 역시 마지막 최종적으로 너희들이 반드시 확인할 거는 이 범위 안에 있는 녀석만 포함을 해야 되는 거야. 해로 골라줘야 되는 거야. 그것만 조심하면 될 거야. 알겠죠? 오케이? 요새 골목 식당에 다녀와가지고. 그 다음에 연립. 연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너희들이 또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냐면 뭐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야. 함수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교점 찾기 또는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기. 방정식은 그래서 너희들이 잘해. 내가 설명 안 해도 잘해. 근데 연립 부등식은 너희들이 참 못해. 연립 부등식은 너희들이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면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서 겹치는 범위를 골라줄 겁니다 라는 건데 만약에 어떤 첫 번째 겹치는 부분 처음에 예를 들어서 1번 부등식이 막 있어가지고 1번의 부등식을 해석을 해봤더니 누구랑 누구 사이 범위에요 라고 나왔다 치자. 그리고 두 번째 역시 또 어떠어떠한 막 부등식이 있어가지고 걔를 찾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치자. 그러면 이제 연립 부등식을 푸세요라고 하면 답은 뭐가 될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범위에요라고 겹치는 부분을 해로 써주는 거야. 그때 부등호, 등호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거 잘 구분을 하고. 그래서 만약 얘가 A였고 얘가 B였다면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해 연립 부등식을 풀어주게 되면은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풀어주는 게 연립 부등식 파트예요. 그래서 원래 너희들이 시간이 조금만 더 이제 많고 여유가 있었다면은 여기까지는 반드시 너희들이 부등식까지 해주고 싶었는데 뭐 생각보다 조금 이제 늦어져가지고 요거까지는 이제 1월달, 2월달에 완성을 할 거고 쌤 수업 안 들으면 뭐 빠뜨리고 1, 2월달에 수업하시진 않으니까 하면 안 하겠다. 골수팬이냐 안디팬이냐 이거 하면 쌤이에요. 나는 너희들 웬만하면 상만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나라는 일단 다 하지는 못했지만 상을 했잖아. 그래서 하는 이제 누구냐 권영쌤이랑 이제 진행했었고 여기에서 애들은 이제 나랑 하를 한번 또 해보면서 저희 수업 하할 때 엄청 조용해요. 작업이 그냥 자요. 눈만 대로 뜨고 자요. 온선이 이해를 못해. 눈 뜨고 어떻게 자냐? 자요. 그냥 멍 때리고 있다. 무슨 뭐 가면서 시우 들려야겠다. 그래서 권영쌤이랑 수학 상을 해보고 나랑 수학 사를 해보고 그리고 너희들 계약하고 나면은 뭐 아직 한참 남았다. 자 이제 수업은 슬슬 마무리할게요. 너희들 계약을 하게 되면은 3월부터는 나 물론 가면서 시우를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접수고는 일단 나랑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와보고 같은 경우에는 은영쌤이랑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금 현재 아는 그래요. 앞으로 또 바뀔 수도 있어.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와보고 반 따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독서고 상위권 학생들이랑 모아가지고 뭐 한 반을 같이 진행할 수 있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독서고도 마찬가지로 내신 준비보다는 모의고사까지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반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나랑 권영민 쌤이 뭐 이제 또 바뀌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 따라 좀 맞춰질 것 같으니까 아무튼 현재 나는 내가 독서 와 있는 동안에는 독서고는 일단 내가 맡기로 하고 일단 와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될 거예요라는 걸 일단 알아주면 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2월달 수업은 사실 전에도 말했듯이 너희들이 이제 배웠던 애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공식 점검하고 그래서 상반 같은 경우는 기초 연산들은 생략하는 식으로 들어갈 거야. 수학 상은 그럼 하반가 상위권 반. 그냥 하위권 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초 연산들까지 다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할 거야. 그거 수상 들어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곱셈 공식도 다시 한번 연산을 해보는 반이 하반이 될 거고 곱셈 공식은 이제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공식들이 이런 게 위주로 있어. 그래서 바로 한번 풀어보자라는 식으로 하는 게 상반이 될 거야. 안 하는 게 아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이가 살짝 있을 거야.
수학하는 사실 여기 우리 학원에 사실 안 한 학생들 독서 쪽에 선행을 안 한 학생들이 많아서 수학하는 좀 했다 안 했다로 구분을 할 예정이라면 그것도 포함해서 수학상을 너희들이 기초연산을 생략할 수 있는 상황, 기초연산도 다시 한번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반을 분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보려고 하는 거고 10개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6개 맞췄다고 무조건 상반 6개 미만으로 맞췄다고 하반 무조건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할 거니까 너희들한테 이제 뭐 시험 점수 공개나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성적 이외의 것들이 들어갈 거라서 고민 안 하는데 대신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처음 만들게요. 알았지? 너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내일 시험 봐서. 내일? 아니 아니 뭐예요? 이거 내일 그 지금 3회 오늘은 4회 자물쇠 자물쇠 여보세요? 자물쇠 때 그래서 한국사 진행하신대. 통합사회 말고 너희들 수능 한국사요? 한국사로 진행하실 거야. 한국사 왜 들어? 이거도 들어. 한국사가 수능 필수잖아요. 반드시 들어야 돼. 1학년 때부터 한국사 시험 쳐 너네. 저 1등급 맞았어요. 그래 잘했어. 여보세요? 그리고 아까 뭐 얘기했었지 예민이? 아 딸려고 이번 겨울에. 유경이었나? 뭐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까? 띠리리 사회 말고 뭐 하나 더 있었는데. 누구냐? 아? 너. 과탐은 통합과학이. 제가 다른 거 알죠? 너 아니었나? 과탐은 언제예요? 샘플? 과탐 샘플 없어요. 왜요? 과탐은 지금 다른 분원에 지금 수업 많이 들어가고 계셔가지고 샘플 강의를 할 시간이 없으시대. 유명하냐? 몰라. 잘해요. 되게 어떻게 알아? 과학 하면 또 내가 물리는 기가 막히지. 과학 강의를 몇 년 전까지 했었거든. 물리는 그냥 수학 아니에요? 수학 관련된 게 좀 많긴 하지. 막공 내가 튀었을 그래서 때 그 올라간 높이 보고. 내가 그 공대 역, 그 학교 갈 때 그래서 물원물투 수학 3개 만점이라서 만점자 중에 올랐어. 아 대단하다. 다 400kg 한. 자, 아무튼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